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라인에 대해서는 너무 뻔한 얘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뭐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라인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 라인 사태처럼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당시 물자 생산을 위해 발행한 국채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상태라면 일본은 국가 부도를 맞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것이 예금 봉쇄 정책입니다. 일본 정부는 1946년 은행 돈을 입출금할 수 없도록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 일본 정부는 세금 및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예금에서 25%에서 최대 90%에 달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힘겹게 모아오던 돈이 대부분 사라져버린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2005년에 예금 봉쇄가 폐지됐지만 일본은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21세기에도 벌어졌습니다. 우편 저금 소실 9명 쟤도 몰랐다. 전문가 주지 부족의 결과 2023년 기사로 몰랐으면 당해야지 라는 결론이 나온 사건입니다. 우체국에 돈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저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돈이 소멸된 것입니다. 2007년 일본 정부는 우체국을 민영화해버렸습니다. 동시에 민영화 전 저금 등에는 구우편법이 적용돼서 만기 후 20년 2개월 후에는 저금자의 권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라진 계좌가 11만 건이 넘고 사라진 금액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본에서 무언가 모르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이 아니라 집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일본인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산 뺏기는 일본인 상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닛산 사건입니다. 닛산은 르노 지분 15%를 가지고 있었고 르노는 닛산 지분 43.4%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닛산이 적자 20조를 기록하며 망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닛산은 르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르노는 7조를 지원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경영권 100%를 넘기라는 것과 두 번째로 르노가 닛산 CEO를 직접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닛산 CEO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카롤로스 곤입니다. 카를로스 곤은 닛산을 2년 안에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했고 정말로 2년 안에 흑자 전환을 이뤄내고 맙니다. 이후 닛산은 망해가는 회사에서 급성장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주주 프랑스 쪽은 르노와 닛산 합병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의 재물이 된 것이 카를로스 곤입니다. 일본 검찰은 곤에게 배임 혐의를 씌웠고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것이 카를로스 곤의 일본 탈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르노와 닛산의 완전 합병을 방해하려는 닛산 경영진의 음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 도망자 카를로스 곤의 이상한 이야기에서는 중립을 지키려고 한 것 같은데 일본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고 있는 느낌이 강하고 곤을 범죄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ABC마트는 한국 쪽과 지분 51대 49로 ABC마트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ABC마트가 한국에서 급성장하며 한국 업계 1위를 차지하자 일본에서는 한국 대표 사퇴를 종용하게 됩니다. 한국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자 2011년 3월 쫓겨났고 배임, 횡령 혐의로 한국 대표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닛산하고 굉장한 비슷한 패턴입니다. 다행히 무죄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결국 ABC마트 코리아는 일본 지분 99.96%로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쪽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털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일본인들에게 희망을 줬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발전시켜준 전설적인 한국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2011년 일본의 동북 지역에서 역대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원전까지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많은 이들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아이를 애타게 찾는 부모,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당장 부족한 식수와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가족의 생사 여부가 모두를 힘들고 슬프게 했습니다.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시스템상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라인입니다. 2010년 NHN이 일본에 진출했을 당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고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전화까지 불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빠르게 캐치한 NHN 재팬은 3개월 만에 라인 메신저를 제작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자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도 일본 지인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 크게 난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인은 2016년 쿠마모토 대지진 당시 쿠마모토 공무원들은 라인을 이용해 서로 소통하고 재해 대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쿠마모토 씨는 라인과 정보 활용에 관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합동 반제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해피빈으로 성금을 모아 일본에 전달하는 등 일본 시민들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일어난 노토반도 지진에도 라인은 빛을 발했습니다. 또 세금 부과, 각종 민원 서비스 등 일본 정부는 자체 기술 개발이 아니라 라인을 통해서 IT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라인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일본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일본에서 라인은 일본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고 생활의 일부가 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인이 현재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라인을 가져가려는 것일까요? 예전에 일본인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라인이 한국 회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점 효과 운운하면서 먼저 시장을 선점해서 일본에 널리 퍼진 것이지 다른 특별한 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점해서 이용자를 늘린 것이 정말 대단한 건데 말이죠. 우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라인이 한국 것이라는 반감이 일본인들에게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은 일본의 기간 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서 살펴본 닛산과 ABC 마트의 예처럼 강탈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인 사태를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2021년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경영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터집니다. 갑자기 개인정보 유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네이버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일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건지 요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5월 들어 라인 강탈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일본에서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자민당 의원의 비리로 공석이 된 곳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 후보를 낸 모든 곳에서 자민당이 패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는 키시다와 자민당의 지지율이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로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입헌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르면 12년 만에 정권 탈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키시다 총리의 임기는 9월에 끝이 나게 됩니다. 키시다 측에서는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후 국회 회기 중인 6월 중 중의원 해산, 총선 승리, 9월 말 자민당 총재선거 재선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결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키시다는 재선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정권 교체의 위기까지 닥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9년 일본 해상 초계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아베의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출 제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내드는 카드는 혐한입니다. 예전에는 북한이었는데 지금은 혐한이 주 카드가 됐습니다. 2022년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일본의 혐한 분위기는 진짜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혐한 책도 많이 안 나오고 혐한 기사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민당 정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라인 사태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이 어떻게 됐죠? 앞으로 라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는 이상 라인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라인 다음은 뭐가 재물이 될까요?